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단원명 이름 그대로 정말 여러 종류의 방정식들을 다루는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상반 방정식, 연립 방정식, 그리고 또 부정 방정식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방정식들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방정식이니까 등호가 있을 거고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근 또는 해는 무슨 뜻이냐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94번처럼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3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 근이라고 하는 건 이 등호가 성립해서 x값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더니 좌변이 우변처럼 0이 될 때 그 x값을 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오른쪽이 는 0이니까 좌변에 있는 3차식을 인수분해해서 예를 들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의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얘네 세 개 중에 뭔가 하나는 0이겠구나. 그러니까 곱했을 때 0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 3차식을 인수분해 봅시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단원에서 나머지 정리 뒤에 있는 그 인수분해 파트에서 했어요.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여기 상수 보고 뒤에 달린 상수를 보고 상수의 약수를 생각해요. 상수의 약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분모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깔면서 그 앞에 뿔마 붙여가면서 하나씩 대입을 해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상수가 2예요. 2의 약수 1, 2가 있죠. 부호 바꿔가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4개를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요. 0이 되게 하는 x값. 예를 들어 1을 대입했더니 0이 되더라. 얘는 실제로 1을 대입해보면은 0이 되죠. 요렇게, 그치? 0이 돼요. 요 말은 f라고 하는 다항식에 1을 대입했더니 0이 됐다. 이 fx라고 하는 다항식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구나. 인수 정리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대입해서 0 된 x값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걸로 조립제법을 해요.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을 찾는 과정이죠. 나머지는 0일 테니까 요렇게. 그러면 x 빼기 1로 나눴을 때 x제곱 빼기 x 빼기 2라고 하는 몫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0이고요. 우변은 는 0. 지금 인수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달린 이 2차식은 인수분해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하면 되겠죠. 그럼 맨 앞에서 나오는 x는 1이라고 하는 근, x는 2,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3개의 근이 나와요. 이 중에 제일 큰 거 알파, 값이 뭐냐? 2네요. 가장 작은 거 베타, 값이 뭐냐? 마이너스 1이네요. 끝.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은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을 보고 마이너스 3, 1, 3 부호 바꿔가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작은 것부터 대입을 해보세요. 0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걸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유형 2번에 공통부분이 있을 텐데요. 자, 699번을 보게 되면은 이거 그냥 싹 다 전개하면
4차 방정식이 돼요. 4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4차 방정식을 못 풀 건 아니지만,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풀겠죠. 못 풀 건 아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환을 통해서 2차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으로. 그럼 치환을 하고 나니까 인수분해가 쉽네. 인수분해 싹 해버리고 이 t는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t 값은 원래 뭐였냐면 x제곱 빼기 3x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2차 방정식 두 개로 쪼개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각각을 풀어주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모든 양의 근의 합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도 근을 구해서 양수 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도 인수분해 통해서 근을 구해서 양수의 근이 있는지 확인해서 양수의 근만 골라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은 701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701번도 요만큼이 공통이니까 요만큼을 치환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t 더하기 t 빼기 1 빼기 4는요. 이 뒤에 있는 빼기 4 때문에 한번 전개를 쫙 했다가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치환 없이 하게 되면은 4차 방정식이 돼서 인수분해 하기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치환을 통해서 2차식으로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합시다. 그럼 얘는 t 더하기 2 t 빼기 1 빼기 4는요. t제곱 t 빼기 6은요.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치환하기 전으로 되돌리면 요렇게. 그럼 보시면은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요 합을 구하는 건데요. 봅시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2차 방정식 볼까요? 요거는 0 해서 2차 방정식. 얘는 실근을 갖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판별식. 판별식이 1 더하기 8이니까 양수. 얘는 실근을 갖게 돼요. 허근을 갖는 건 이쪽이야. 그럼 얘 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인 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얘 근 하나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은 다른 한 근은 얘의 켤레복소수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수와 상수가 실수니까 켤레근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알파랑 베타라고 이름 지어놨는데 사실 그 베타는 알파의 켤레랑 같아요. 그럼 이 알파는 베타의 켤레랑 같겠죠. 그러면 요걸 토대로 우리는 이 알파 바 대신에 베타라고 적어줄 수 있고 베타 바 대신에 알파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구하는 건 곱의 2배가 되겠네요. 근각의 수의 관계를 통해서 곱 구하고 마무리. 다음 유형 3번. 유형 3번에 있는 이 꼴의 다항식을요. 우리는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미 배웠어요. 요거를 보기차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는 방정식이니까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기차 방정식은 모든 항의 차수가 짝수일 때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얘를 푸는 방법도 똑같이 인수분해인데요.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치환입니다. 차수가 다 짝수기 때문에 x제곱을 치환하게 되면은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 703번 문제에서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은 x 4제곱은 t제곱이 될 거고
x제곱은 t니까 마이너스 5t 더하기 4는 0. 그러면은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t는 1 또는 t는 4가 나왔는데 그 t는 사실 x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은 1 또는 x제곱은 4. 여기서 근 2개, 여기서 근 2개, 총 4개의 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처럼 치환을 x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바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끝이 나요. 치환한 걸로 인수분해하면 돼. 근데 여기 706번처럼 보기차식이네. 보기차 방정식이네. 왜? 차수가 다 짝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하라고 했어.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뭐 근해 공식을 쓰나? 아닙니다.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그때는 첫 번째, 이 치환했던 거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다 잊어버려.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마. 다 지워. 인수분해가 안 됐잖아.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억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할 거예요. 바꿔서 이 형태로 바꿔서 합차를 통해서 인수분해 할 거예요. 억지 완전 제곱식을 하는 겁니다. 이 억지 완전 제곱식도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요걸로 볼까요? 요 문제처럼. 억지 완전 제곱식도 맨 앞이랑 맨 뒤, 양 끝, 문자로 써보자면 요렇게 생긴 보기차식이 있을 때 양 끝에 기준 두고 가운데 있는 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로 얘기를 하자면은 양끝 x 4제곱이랑 플러스 36의 기준 두고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으로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쓴 거를 전개한식을 생각해보면요. 원래 없었던 뭐가 생기냐? 12x 제곱이 생겨나요. 가운데에 원래 없었던 게. 근데 그건 원래 없었잖아? 그럼 원래 있던 3x 제곱 뒤에 도로 빼주면 돼요. 원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얘는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9x제곱.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6 제곱과 3x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 끝을 기준 두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두 개의 기준 두고 상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책에는 요 유형이 없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차함수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처럼 이차함수에서 표준형 만드는 것처럼 앞에 두 개의 기준 두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 끝에 기준 두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꼭 플러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어도 x 4제곱 더하기 36을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원래 없었던 마이너스 12x제곱이 생기니까 맨 뒤에다가는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로 먼저 해보고 뒷부분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사용할 뒷부분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다시 한번 해보는 편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렇게 적게 될 건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면은 자동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 두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을 필요 없이 바로 바로 인수분해 할 때, 합차할 때. 자, 어찌됐거나 근이 4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근이 두 개. 예를 들면 뭐 알파랑 베타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또 근이 두 개. 감마랑 델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왼쪽 거를 보고 합 곱을 써놓을 수 있을 거고, 오른쪽 거 보고 합 곱을 써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토대로 답을 쓰는데 요렇게 두 개 따로, 요렇게 두 개 따로 통분해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개를 한꺼번에 통분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따로. 자, 다음은 유형 4번에 요것도 역시 앞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했었는데 어떤 꼴이냐면요. 얘는 개수가 좌우대칭인 거.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좌우대칭일 때 요거를 상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중앙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좌우대칭. 그래서 상반방정식의 경우에는 그게 상반방정식이라는 걸 눈치채는 게 중요해요. 뭘로 눈치채? 개수가 좌우대칭. 여기 1인데 여기도 1이야. 여기 5인데 여기 5야. 가운데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좌우대칭. 이게 상반방정식이라는 걸 눈치 못 채면은 그냥 4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듯이 상수 보고 1 대입해보고 0 안 되네?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0 안 되네?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해요. 자, 눈치를 챘다면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라는 첫 번째 과정은 이 전체를 x제곱으로 묶어줍니다. 그럼 얘는 밑으로 하나가 내려가고 얘 밑으로 두 개가 내려가겠죠. 요렇게 묶고 난 다음에는 개수가 같았던 애들끼리 짝을 정해서 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서 양 끝으로 보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우리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초록색 부분은 5로 묶어서 이렇게, 그리고 빼기 4. 이거 왜 했냐면 공통부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공통부분 만들어서 치환에다가 2차식으로 풀려고, 2차식 인수분해로 풀려고. t제곱. 이쪽 부분은 5t가 되겠죠. 숫자는 마이너스 6. 그러면은 요 2차식은 인수분해. 인수분해 다 했으니까 되돌려 마무리는 요 앞에 달린 x제곱 보이세요? 얘는 지금 x 곱하기 x라는 뜻인데 하나는 뒤에, 하나는 앞에. 하나씩 집어넣어주면 돼요. 하나, 하나 해서 여기 안에다가 x를 하나 집어넣으니까 곱해주면 됩니다. 모든 항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내림차순 자동으로 할게요. 6x 더하기 여기 x 곱해서 1. 오른쪽 식도 마찬가지. 여기 x 곱해서 마이너스 x 먼저 쓰고 여기 x 곱해서 플러스 1 쓰고. 인수분해 끝. 그러면 이 각각의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나오겠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초록색 얘네 둘 보이세요? 얘네 둘이 지금은 개수가 둘 다 5인데 앞에 있는 녀석은 5고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5여서 이게 x 더하기 x분의 1이 아니라 x 빼기 x분의 1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앞에 녀석들을 할 때 곱셈공식 변형을 x 더하기 x분의 1로 할 게 아니라 x 빼기 x분의 1로 곱셈공식을 변형해 놓으면 역시 공통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를 때 조심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유형 4번. 다음은 근이 주어진 3, 4차 방정식인데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을 알려준 경우야.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 근을 알려줬을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근이라고 하는 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값이기 때문에 이 근을 대입하면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등호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근 하나를 알려줬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대입이에요. 보이는 x마다 다 대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27 빼기 9k 더하기 k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9는 0 해서 우리는 k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돼요. 요거 1차 방정식 풀면은 k값이 나오겠죠? 자, k값을 알았어. k값을 딱 구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k를 대입해. 당연히 k를 대입해. 그러면은 온전한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다시 나머지 근인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 여기서 마이너스 6k 또 24 6k는 24 k는 4 그럼 k에다 4를 대입하면 x 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6x 빼기 9는 0 그럼 이 3차 방정식 풀려면은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아 놓고 그걸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죠. 근 하나가 3이야. 그럼 당연히 이거 3으로 조립제법을 하면 돼요. 1 빼기 4, 6 빼기 9, 3,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9, 0 인수분해하면 하나는 x 빼기 3, 다른 몫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그 나머지 근은 여기서 나오는 알파와 베타겠지. 711번, 712번도 다를 거 없는데요. 711번, 712번을 보게 되면은 모르는 문자가 이렇게 두 개야. A랑 B. 그래서 근을 두 개 알려준 거예요. 식을 두 개 만들어야 되니까.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다? 그러면 식이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x에다가요. 한 번은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a랑 b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올 거고 우린 그걸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 있겠죠. 이 연립방정식.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 다음은 유형 6번에 3차 방정식 근해 판별을 해봅시다. 2차 방정식에서 근해 판별은 뭘 이용해서 했냐면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했어요. 판별식. 그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면은 실근 하나, 중복되는 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기도 했죠. 완전 제곱식.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두 경우를 합쳐서 판별식이 0 이상일 때를 이제 실근 한 개든 두 개든 실근 가질 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했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경우에서는 근해 판별이 단순히 판별식 하나로 끝이 나요. 근데 판별식은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거라 2차 방정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보고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은 인수분해 과정이 필요한데 3차 방정식을 한번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하나 떼놓고 나면은 여기 남아있는 게 2차 방정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판별식을 써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1차식 하나를 우리가 떼낼 수 있었다 칩시다. 그럼 뒷부분에서 우린 판별식을 사용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x 빼기 k로 묶어냈어. 여기 2차식이 딱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2차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썼는데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며. 그럼 앞에 것까지 쳐가지고 총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되나? 됨? 맞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겹칠 수도 있어요. 얘랑.
이 2차식 안에서는 그 두 근이 겹치지 않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근데 앞에 있는 x는 k랑은 겹칠 수도 있어. 그럼 중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2차식에서 판별식을 썼는데 0이 됐어. 그럼 이때는 중근, 종류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x는 k랑 합쳐가지고 총 두 개의 실근이 되나? 종류가 두 가지가 되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또 겹칠 수가 있으니까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될 건데 얘는 허수잖아. 얘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면은 요거는 x는 k라고 하는 실근을 갖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겹치는 게 없이 정확히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 개수와 상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어, 켤레근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허근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세트로 같이 다녀요, 세트로. 하나는 루트 앞에가 플러스인 거, 그러니까 허수 부분에서 그 앞에 플러스,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 근해 공식 썼을 때 루트 앞에 뿔만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켤레가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켤레가. 그러다 보니까 3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홀수계인 경우는 없어요. 허근은 짝수계로 두 개씩 세트로 묶여 다닙니다. 714번 볼까요? 714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처음 이거를 인수분해를 일단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는 하기 전에 x에다가 뭘 대입해야 0이 되냐. 3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거기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걸 할 때 약수 보고, 상수 보고, 상수의 약수 생각하면서 그거 대입했을 때, 쉬운 것부터 대입했을 때 0 되는 x 값을 찾아놓고 조립제법을 하는데, 얘는 문자가 섞여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 2k 보고 약수 말하면요. 당연히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k, 2k, 마이너스 2k.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거 전에 요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거나 x의 숫자 대입할 거라 k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k 없앨 거를 생각하면은 뭘 대입해야겠냐 이거지. 얘는 마이너스 2kx야. 뒤에 있는 애는 플러스 2k야. 그럼 x에 뭘 대입해야 k가 없어질까? 하면 1이죠. 그래서 일단 k 없앨 x 값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을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은 전체가 0이 되죠. 아, 그럼 이거 1로 조립제법 하면 되겠구나. 보시면 x제곱은 개수가 0이에요. 조심하세요. 1로 요렇게. 그러면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돼. 일단 앞에서 x는 1을 찾았어. 그럼 뒤에서 첫 번째,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같잖아. 판별식이 0일 수 있겠지. 두 번째, 얘가 판별식이 0이 아니고 판별식이 0보다 커. 판별식이 0보다 큰데도 중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얘 자체는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데 그게 x는 1이랑 겹치는 거야. 하나가. 둘 중 하나가.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 얘가 x는 1을 실근으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x는 1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빼기 2k가 0이 된다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도 x는 1을 실근으로 갖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랑 겹쳐서 중근이 돼요. 요거에서 이렇게 두 가지. 자, 715번은 여기 플러스 kx인데 마이너스 2k야. k 없을 생각하면 x에다 2 대입해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근이 모두 실수? 그러면 판별식은 0 이상이다 랑 관련이 있겠는걸? 716번도 k 없을 생각을 하면은 x에다 1을 대입해 보는 게 타당하겠죠. 두 헉은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해보면 되겠는걸? 다음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해봅시다. 유형 7번.
자, 요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3차 방정식의 3개의 실근을, 아니 3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3차 방정식이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지니까 인수로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와 x 빼기 감마를 갖고 있겠구나.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식은 항등식입니다. 좌변, 우변이 똑같은 식이요.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에는 우변처럼 A로 묶어서 써보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A로 묶은 상태로 전개를 할 건데, 요거 곱셈 공식 중에 요거 전개하는 곱셈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개를 해보시면 요렇게 베타, 감마 전개가 됩니다. 그럼 이 두 항등식을 비교해 보면은 x세제곱은 앞에가 1로 똑같고 여기 x제곱의 개수 a분의 b랑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더한 값이랑 같겠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를 반대쪽에 붙여주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즉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이때 이 a랑 b는 개수입니다. 여기 개수. 그 다음에 x의 개수, 1차항의 개수 비교해보면은 a분의 c랑 요거 둘씩 곱해서 더한 거랑 같다. 마지막 3개의 곱이랑 a분의 d랑 같다. 그럼 마이너스를 반대쪽에 붙여주면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와 같다. 마치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용시키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인 것처럼 얘도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으로. 그래서 이렇게 3개. 하나씩 따로 더한 거,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리고 마지막이 3개 한꺼번에 곱한 거. 그럼 요거 보면은 얘는요, 세 근의 합이고요. 요건요, 2개씩 더해서 곱한 값이고요. 요건요, 3개의 곱입니다. 그러면은 이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x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세 근의 합 x제곱 더하기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빼기 마지막에 세 근의 곱 요렇게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 합과 2개씩 곱해서 더한 값과 세근의 곱을 구해놨다면 그걸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최고차의 개수는 1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면 최고차의 개수는 1이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다른 숫자 혹은 최고차의 개수를 모른다 할 때는 이거를 통째로 묶어서 앞에 a를 적어주면 돼요. 최고차의 개수, x세제곱의 개수가 3이다. 그럼 3을 쓰면 되고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을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근계관을 통해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입니다. 2개씩 곱해서 더하게 되면요. 2개씩 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그 값은 a분의 c였어요. 부호 보이세요?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인 거. a분의 c였는데 a분의 c는 1분의 1이죠. 해서 1이네요. 마지막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어요.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여기서 문제 보면은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걸 이 상태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바꿔서 쓸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여기 밑에 근계관 해놓은 거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감마만 옆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 빼기 감마가 같구나. 베타 더하기 감마 역시 바꿔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2 빼기 알파와 같겠구나. 감마 더하기 알파도 마이너스 2 빼기 베타와 같겠구나. 그래서 요렇게 적용해 놓고 이거를 전개하면 돼요. 앞에서부터 두 개를 먼저 전개하고 뒤에 하나 곱해주면 됩니다. 물론 곱셈 공식을 쓸 줄 안다면은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해놓고 요것도 분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베타 감마, 마이너스 2 감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은 요 4베타, 4알파, 4감마에서 요걸로 하고 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서 요걸로 하고 또 곱 요걸로 하고 해가지고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밑에 이 문제는 통분해버리면 되겠죠. 근계관 써놓고 통분. 다음 3차 방정식의 작성. 자, 처음 나온 3차 방정식은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요. 두 번째 나온 3차 방정식은 세 근이 요거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3차 방정식에서는 근계관 합이랑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이랑 곱을 적어놓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놓은 세 개의 근을 가져다가 합을 구하고 두 개씩 곱한 거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세 개씩 곱한 거를 쓰면 되겠죠. 첫 번째 거는 통분하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두 개씩 한 것도 통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 둘둘둘은 마이너스 2. 곱은 마이너스 1는 0.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 마무리. x세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예를 들어 4였다면 요렇게 해서 4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 이렇게 적겠죠. 작성 꼭 적어 놓으시고 다음은 혈렉은 얘기를 해봅시다. 혈렉은 2차 방정식에서도요. 자,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다. 그러면 어떻게 풀까?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1 빼기 루트 2겠군. 이렇게 풀까? 아니야. 이렇게 풀면 틀려요. 한 근을 알려줬다면은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이니까. 근데 이런 조건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 A, B, C가 그러니까 모든 개수와 상수가 유리수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요. 그때는 혈례근이 성립합니다. 가운데 부호 다른 거요. 루트 앞에 부호 다른 거. 왜? 근해 공식이지. 근해 공식 쓰면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야. 조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 하에서만 혈례근이 성립해요. 그럼 이번에 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1 더하기 2i래. 그럼 어떻게 풀까? 다른 한 근은 1 빼기 2i겠군. 이렇게 풀면 그냥 들립니다. 대입하셔야 돼요. 근데 역시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다른 한 근이 1 빼기 2i 맞습니다. 켤레근이 성립하게 돼요. 요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도 성립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조건이요.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에서 모든 개수와 상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그 3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이렇게 1차식 한 덩어리와 2차식 한 덩어리로 인수분해가 된다 치면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근 하나를 갖겠죠. 그래서 얘처럼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인데 모든 개수와 상수가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얘는 켤레근을 갖고 있어야 돼요. 1 빼기 루트 2.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총 3개. 켤레근으로 2개, 남은 게 1개. 그 1개는 무조건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조건 하에서. 그럼 실수 조건 하에서는 허근 2개가 켤레로 세트를 이루고 있어. 그럼 나머지 근 1개는 자동으로 실근이 됩니다. 3차 방정식에서는 그래요. 4차 방정식은 얘기가 다르죠. 4차 방정식은 예를 들어 이렇게 2차식 2개로 인수분해가 됐다면 여기서 허근 한 세트, 그러니까 2개, 허근 2개, 켤레근 성립하도록 여기서 또 허근 2개, 혹은 실근 2개 가능해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는 이 실수 조건 하에서 켤레근이 성립한다. 나머지 1개의 근이 남아있을 건데 4차 방정식에서는 켤레근이 2세트로 존재하게 됩니다. 조심하시고 726번을 보게 되면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니까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켤레근 1 빼기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나도 몰라. 문자로 두는 거지. 그러면은 세 근의 합, 실제 근을 가지고 세 근의 합을 하게 되면 k 더하기 2, 근과 계수의 관계로 세 근의 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또 둘둘둘,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한 거 똑같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 실제 근을 가지고 세 근의 곱을 한 거랑 근과 계수의 관계로 세 근의 곱을 구한 거 같겠죠. 그러면은 문자가 총 몇 개야? 문자가 총 3개. A, B, K, 식도 3개 구해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K 값을 구해. 그 다음에는 여기서 K 대입하면 A 값이 나와. K 대입하면 B 값이 나와. 이렇게요. A, B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죠. 자, 727번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 모든 개수와 상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켤레근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켤레는 켤레 복소수의 허수 부분에 부호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실수 A, B, C, D. 켤레근이 성립하겠지. 마이너스 2i, 1 더하기 i라고 하니까 얘의 켤레는 1 빼기 i, 얘의 켤레는 2i 해서 총 4개. 됐을까? 다음은 유형 10번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적어 놓을 게 있는데요. 종류 2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허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옆에서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허근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얘 한 허근을 이름 짓기를 오메가라고 이렇게 엉덩이처럼 생긴 엉덩이처럼 생긴 거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근이긴 근이니까 x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겠죠. 첫 번째 요거 적어 놓을 수 있을 거고, 이 3차 방정식을 한쪽으로 몰아 넣어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인수분해 공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모르겠다면
조립제법 하셔도 됩니다. 1로. 이 오메가라고 하는 허그는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2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요거 1번, 2번 적고 풀게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요 2차 방정식, 요 노란색 형광펜에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하는데 켤레근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켤레근. 지금 모든 개수와 상수가 111 해서 실수니까.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얘의 켤레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근의 합은 근계관을 통해서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플러스 1. 네 번째로는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같아요.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 그냥 이항한 것 뿐입니다. 여기 3번에서도요. 3번에서도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을 만들 수 있는데 오메가 바가 그거랑 같아요. 이항했을 뿐입니다. 여기도 오메가 바를 구해보면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얘랑 같은데 걔는 다시 오메가 바랑 같고 그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같아요. 네 번째,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고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랑 같구나. 3번, 4번을 쓰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1번, 2번 가지고 푸는데 3번, 4번을 쓰고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 4개를 전부 다 쓰고 푸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1, 2번만 쓰고 푸는데 그 문제 구분하는 것도 이따 옆에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x세제곱 빼기 1의 허근인데요. 얘 허근을 똑같이 오메가라고 이름 붙여 볼 거예요. 그래서 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3차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또 요 3차 방정식을 한쪽으로 몰아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오메가는 여기서 나오는 한 근이에요. 한 허근. 그래서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도 등호가 성립해야겠죠. 세 번째, 얘 두 허근이 하나 오메가, 다른 하나는 걔 켤레.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쓸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식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빼기 1과 같다. 여기서는 오메가 바를 써보면요. 오메가 바를 써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과 같아요. 얘네 둘은 부호만 다를 뿐입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마이너스를 묶으면 보이죠? 오메가 빼기 1이. 얘는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빼기 1과 같은데 오메가 빼기 1에 마이너스를 붙인 애가 오메가 바랑 같아. 오메가 바는 다시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아. 결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에 마이너스 붙인 애랑 같고 얘는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습니다. 문제 풀 때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이거 보고. 봅시다. 예를 들어 733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리한 1번, 2번만 써놓고 풀면 돼요. 왜냐면 오메가 바가 문제 안 나왔으니까. 736번은 1번, 2번, 3번, 4번을 다 적어놓고 풀어야겠죠. 왜냐면 오메가 바가 있으니까. 737번은 1번, 2번만 써놓고 풀면 돼요. 왜? 오메가 바가 안 나왔으니까. 얘는 735번은 다 써놓고 풀어야겠죠. 732번 봅시다. 요거는 다 써놓고 풀어야 돼요. 옆에 같이 써놓고 풀까? 여기다가 보면서 할까? 자, 보시면은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이 오메가에 대해서 요 4개 성립하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4개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개 토대로 문제를 풀 거예요.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요렇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해서 오메가 100승까지 더하는 건데 앞에 3개만 봐봐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 값은 아까 얼마나 했어? 0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렇게 3개 끊으면 0이야. 그 다음엔 이제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이 나올 건데 얘는 1과 같고요. 1번에 써있죠? 여기 세제곱은 1과 같고요. 그럼 4제곱은 1에다가 오메가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오메가랑 같고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요. 결국 얘도 허수단위 i의 거듭제곱처럼 반복이 되는데 걔랑 다르게 얘는 3개씩 반복이 됩니다. 3개씩. 그럼 3개씩 끊었을 때 그 합은 계속 0이겠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오메가의 100승까지 다 더하게 되면은 요 3개씩 끄는 게 몇 개 있고 뒤에 몇 개 남을까? 100을 3으로 나눠서 33개 있고 맨 뒤에 하나 남을까? 하면 틀렸습니다. 왜? 얘는 총 100개가 아니야. 얘는 총 100개가 아니에요. 얘는 총 101개입니다. 요 1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총 101개고 3으로 나누게 되면 맨 뒤에는 2개가 남아있게 되겠죠. 2개. 그래서 맨 뒤에 남는 건 2개가 남아서 1 더하기 오메가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 뒤에 오메가의 98승, 오메가의 99승, 오메가 100승 있을 건데 요게 1이잖아. 그 다음에는 오메가일 거고 그 전 건 오메가 제곱일 거고. 근데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린 오메가 제곱에서 끊어서 합쳐서 0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1 더하기 오메가가 남아있습니다. 기억은 맞겠죠? 다음 니은. 니은 보시게 되면은 1 더하기 오메가, 맨 앞에 써있는 1 더하기 오메가는 2번 보시면 알아요. 2번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만 이항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옆에 있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요, 똑같이 여기 2번 보고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만 옆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고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2고요. 얘는 1 더하기 오메가인데 1 더하기 오메가 앞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죠. 다시 얘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마이너스 오메가라며 요렇게. 그럼 요렇게 곱해서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 요렇게 곱해도 1, 니은은 2가 되겠죠. 틀렸네. 다음 디귿. 디귿은 간단히 통분만 해버리면 돼요. 통분. 봅시다. 요거 쭉 통분하면 1 빼기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바 위에는 1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빼기 오메가 분모는 전개 1 빼기 오메가 바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위에는 2 빼기 오메가 바 빼기 오메가 3번으로 풀 수 있겠죠. 3번 얘는 1 빼기 마이너스로 묶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 밑에는 1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두근의 두근의 곱 플러스 1 이렇게 조금 넓게 쓸까? 1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위에는 2 빼기 마이너스로 묶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요 값은 3번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요 값은 1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3분의 3이 되네? 1이네? 그럼 디귿이 맞네. 디귿이 맞았네. 다음은 리을 봅시다. 리을 보시게 되면은 요 1 더하기 오메가 보면 2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죠. 다음 이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인데요. 오메가 바는 여기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며.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 근데 그건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는 아까 뭐랑 같다 했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다 했죠.
어이?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오메가랑 같아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분모가 똑같았네요. 분자 오메가 반은 여기 4번 보고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틀렸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734번은요. 이거 오메가의 2022승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세제곱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요식 분모에 있는 이 양변에 곱해서 정리해주고 마이너스 1 넘겨주고 혼자 있게 만든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4오메가 제곱 빼기 4오메가 요거 마이너스 3 넘어가서 플러스 4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요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요게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에서 나온 거예요. 요 녀석의 한 헉은 오메가 여기에 숨어 있었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랑 같다. 그럼 얘는 뭐랑 같냐? 2022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6, 7, 4, 마이너스 1에 674승 하고 딱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1이네요. 이거 플러스 1. 이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 봅시다. 그게 어떤 방정식의 활용 문제든 중요한 거는 무엇을 문자로 두는가입니다. 무엇을 문자로 두는가. 예를 들어 738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인 어떤 정육면체가 있었어요. 근데 가로 1cm 줄이고 세로 길이 높이 각각 2cm, 3cm씩 늘리고 직육면체 만들었더니 처음 정육면체 부피 2.5배가 되었다.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문제에서도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 구하라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길 문자로 두고 푸는 게 제일 쉽겠죠. 봅시다. 가로 길이 x를 1만큼 줄여요. 세로 길이 2만큼 늘려요. 높이 3만큼 늘려요. 그거 곱한 게 부피죠. 그랬더니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5배가 되었다. 그러면은 좌변은 전개하면 되고요. 전개해놓고 이거 2.5라고 하는 숫자는 2분의 5니까 양변에 2 곱해서 이쁘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거고 3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앞에서 했었죠. 유형 1번에서. 요렇게. 그래서 무엇을 문자로 둘지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연립방정식 봅시다. 연립방정식 종류가 나와 있는 3개인데요. 하나씩 천천히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 하면요. 문자가 여러 개야. 문자가 여러 개여서 그걸 풀기 위해서 그 문자의 개수만큼의 식이 필요한데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자, 1차 우리가 처음 연립방정식 배울 때 배운 게 뭐 가감법, 대입법 이래 배우는데 결국 문자를 하나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로 정리.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서 그걸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으로 풀 거예요. 첫 번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꼴의 연립 2차 방정식인데요. 시작은 1차 방정식에서 시작해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문자 하나로 정리, 대입,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742번 봅시다. 위에 있는 1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밑에 대입할 거예요. y는 1 빼기 2x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1 빼기 2x의 제곱은 13이 되겠네요. 그럼 요걸 싹 풀어주면 전개부터 하고 5x제곱 빼기 4x 빼기 12는 0.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1, 5, 마이너스 2, 6, x 빼기 2, 5x 더하기 6은 0, x는 2 또는 마이너스 5분의 6. 이 값을 대입 y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x가 2일 때 y 값이 정해질 거고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일 때 y 값이 또 정해질 거고 둘이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745번처럼 4개나 있어. 연립방정식이 지금 2개여가지고 식이 4개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식은 2개뿐이에요. 요렇게 2개. 왜냐면 얘는 A가 있고 얘는 B가 있어서 써먹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 즉, 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써도 괜찮다. 입니다. 그래서 A랑 B가 없는 요 2개 풀어다가 X, Y 구하고 여기에 대입해서 A, B 구하면 되겠죠. 다음은 유형 13번에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인데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둘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크게 다른데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여기가 다릅니다. 문자가 아닌 숫자가 옆에 달릴 텐데 0이냐 0이 아니냐. 그래서 시작은 0인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옆에 달린 문자가 0인 거에서. 왜?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 요렇게요. 그러면은 근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한 문자에 대해서 근을 구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 이거 대입하겠지 뭐. 남은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에이, x랑 마이너스 y가 같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되고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되고.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쓰겠죠.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x제곱은 왜 더하기 4x제곱이야? 2x제곱이지. 2x제곱 은 8 4x제곱 은 8 x제곱 은 2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때 y값은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x가 루트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이면 y는 루트 2 해서 2개 찾았고 x랑 y가 같을 수도 있다 했죠. 그러면 y 대신에 그대로 x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8 2x제곱은 8 x제곱은 4 x는 플마 2 근데 x랑 y가 같다고? 그럼 x가 2일 때 y도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도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은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5번은 해가 아니겠네요. 연립방정식 중에 이제 마지막 대칭형의 연립 2차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대칭형은 언제 대칭형이냐면요. x랑 y 자리를 바꿔도 변하지 않을 때 대칭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749번처럼 x랑 y 자리 바꿔서 여기 y, x, y, x, y, y, x, x 써도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 y 더하기 x 빼기 yx는 1 달라지는 거 있나요? 이렇게 둘이? 다른 거 없어요. y제곱 더하기 yx 더하기 x제곱은 7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게 대칭형. 그럼 대칭형은 어떻게 푸냐?
x 더하기 y랑 xy를 치환해서 풀어요. 합과 곱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합과 곱. 그러면은 바로 문제 넘어가 볼게요. 749번에. 합과 곱으로 풀어요. x 더하기 y를 a로 치환, xy를 b로 치환. 여기서는 요거 곱셈 공식 변형으로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그게 a제곱 빼기 2b죠. 그리고 플러스 b. 그러니까 a제곱 빼기 b가 되겠네요. 이 둘이 연립해서 a랑 b를 구하고 치환하기 전 되돌리고 xy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연립 어떻게 하냐? 앞에서 했죠? 위에 거 p는 a 빼기 1로 정리해서 대입 a제곱 빼기 a 빼기 6은 0, a 빼기 3, a 더하기 2는 0. 그러면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2인데 그때 b 값은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2 마이너스 3. 근데 이 a랑 b는 x 더하기 y였고 x 곱하기 y였단 말이야. 이거 보고 x, y 구해봅시다.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곱해서 2되고 더해서 3되는 숫자 2개. 1, 2. 순서 바꿔서 2, 1도 가능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3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되는 숫자 2개. 마이너스 3, 1. 순서 바꿔서 1, 마이너스 3. 가능하죠. 순서상 x, y 다 구하라고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칭형.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순서 바꾸는 것까지 일일이 다 만들어 보셔야 돼요. 다음 해외 조건. 요거는 2차 연립방정식 풀듯이 방금 말한 것처럼 풀듯이 푸는데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1차 방정식 하나랑 2차 방정식 하나 있으면 1차 방정식에서 시작해서 대입한다고 했죠. 대입하고 나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건데 해가 하나, x 하나, 그에 딸린 y 하나, 그렇게 한 쌍. 어찌됐건 x 기준으로는 x가 하나.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을 갖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y는 k 빼기 2x로 정리하고 x제곱, y 자리에 k 빼기 2x 대입해주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이 근을 하나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 저는 짝수 공식으로 쓸게요. 판별식을 써보면은 요게 0이다. k제곱은 25다. k는 풀마 5다. 두근의 곱은 요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한 것처럼 연립방정식 하다가 판별식 적용하면 돼요. 다음은 활용. 역시 무엇을 문자로 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755번 보면요. 직사각형 모양의 땅, 대각선 길이, 넓이.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해요. 직사각형 그림을 그려서 얘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13이다. 가로, 세로 길이가 있어야 이제 넓이 얘기도 하고 또 가로 길이, 세로 길이의 차도 구하고 할 텐데 없죠? 문자로 두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식은 첫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두 번째,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1km씩 늘렸더니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거보다 6만큼 넓어졌다. 전개해서 비교해 보면은 x, y가 없어지고 x 더하기 y는 5가 나오죠. 그럼 이제 그냥 곱셈 공식 문제가 됐어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차는 x 빼기 y의 절대값 씌운 거, x 빼기 y 값 중에서도 양수인 거,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거 두 개 가지고 x 빼기 y 구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요 곱셈 공식이지.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4xy를 빼면 돼요. 요거 두 개 연결하는 공식. 그럼 이거 쓰려면은 xy가 필요할 건데 그 xy는 어떻게 구하냐? 곱셈 공식 변형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x 더하기 y니까 요거 우리 알죠? 13. 요거 알죠? 25. 그러면은 xy 구할 수 있겠지? 굿. 다음은 부정방정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요,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 부자가 아닐 부자. 정자는 뭔지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지 않다란 뜻입니다. 그럼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 이거는 방정식이잖아. 방정식.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건 해란 말이야. 근데 정해져 있지 않아? 그렇다면 뭐가? 해가. 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일정한 해를 갖지 않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한두 개가 아닌 거지. 엄청 많은 거야. 뭔지 몰라. 너무 많았어. 근데 이런 거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 조건이 필요해요. 정수. 정수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유형에도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해놓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방정식을 풀려면 요거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와 봤던 인수분해 해서 푸는 방식이랑은 다를 거예요. 우변이 는 0이 아닐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요거 인수분해 할 때요.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억지로. 그러니까 우변을 0으로 맞추지 않아도 돼. 딱 요거 4개만 가지고 인수분해를 딱 이쁘게 하는 게 아니야. 뒤에 숫자가 남아있을 거야.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곱해서 xy가 됐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생겼길래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xy가 나온 건데 어떻게 생겼길래 xy가 나왔나? x 하나, y 하나 따로 놓고 그러면 요렇게 분배하면서 플러스 x가 나왔다는 건데 이 뒤에는 플러스 1이 있었겠네? 요렇게 분배하면서 y가 튀어나왔을 건데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있겠네? 되나요? 이 마이너스 3은 뒤에 달려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린 이만큼만 보고 한 거예요. 이만큼만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억지로 만들어 놓은 이 인수분해는요. 원래 없던 상수가 생겨나는데 뭐가 생겨나냐? 플러스 1이 생겨납니다. 요거 두 개 이렇게 분배해서요. 그거를 도로 빼줘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억지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우변이 4가 돼요. 두 개 곱해서 4 되는 거 엄청 많아.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우변을 는 0으로 고정하는 이유는 곱해서 0이 되려면 뭔가 하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인데 곱해서 4 되는 거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수만 찾는 거라서 답을 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곱해서 정수끼리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요. 1, 4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리 바꿔서 4, 1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또 2, 2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x랑 y 구해주시면 x 더하기 y가 1인 거, x 더하기 y가 4인 거 x는 0, y는 3이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 x는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5 세 번째 거 3, 30 네 번째 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1, 1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x 곱하기 y의 최대값 요거 두 개 곱하면 0, 10, 0, 10, 1, 9 최대값은 10이 되겠네요.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또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앞에 했던 거랑은 조금 생김새가 달라요.
똑같이 해가 일정하지 않아. 해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방정식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얘는 첫 번째로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합니다. 완전제곱식. 그래서 최종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0 요런 느낌으로 풀 거예요. 자, 완전제곱식이라면은 그러니까 뭔가의 제곱이라면 그 뭔가가 실수의 제곱이라면 얘는 0 이상 음수가 될 수 없어요. 허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실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음수가 아닌 거 4개 더했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수는 없어. 이런 거 4개 더했어. 근데 0이야? 아, 각각이 0이구나. 하나하나가 모두 동시에 0이구나 하는 걸로 풀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고 있는 유형은 실수 조건, 그러니까 762번처럼 실수 xy에 대하여로 시작합니다. 763번 역시 실수 xy에 대하여, 764번 역시 음의 정수, 어쨌든 실수 xy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하나만 기준해서 예를 들어 762번도요. 문자 하나, 예를 들어 x의 기준 둬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x값인데, 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x값일 건데 그 x는 실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 실수 조건 때문에 실근을 가져야만 돼. 판별식이 어때야겠어? 0보다 크다 노노, 0 이상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 놓자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물론 이 내림차순 정리한 식은 2차 방정식이어야 될 거예요. 판별식을 쓰려면 2차 방정식이어야 하죠. 해봅시다. 762번부터 보시면요. 요거 완전제곱식으로 풀 수 있는데요. 이 2x제곱을 x제곱 더하기 x제곱으로 떨어뜨려서 놔. 옆에 4xy가 있고요. 이 5y제곱도 떨어뜨려서 놓을 건데 하나는 얘랑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될 y제곱이 필요해. 또 이 2y랑 같이 완전제곱식이 될 y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이 부분이랑 완전제곱식 되게 4y제곱, 그럼 남은 게 y제곱이 하나 남겠죠. 잘 보시면 요렇게가 완전제곱식이 하나가 되고요. 여기 x제곱이랑 이 마이너스 4x랑 이 5 속에 숨어있는 4 해가지고 완전제곱식이 되고요. 또 y제곱이랑 플러스 2y랑 이 5에서 4 떼고 남아있는 1이랑 해가지고 또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해보면은 x 더하기 2y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0. 그럼 요거 하나가 0이 돼야 돼요. x 더하기 2y는 0, x는 2, y는 마이너스 1. 실제로 요거 갖다 넣어보면은 0이 되죠. 이렇게 x값, y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보면요. 요거는 위의 문제처럼 x가 혼자 떨어져 있는 애가 없죠. 여기 봐봐. x가 혼자 떨어져 있는 애가 없잖아. 그래서 4x제곱은 온전히 이 마이너스 4xy랑 같이 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찢어줘야 되는 건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노랗게 완전제곱식 하나 만들고요. 남은 부분으로 완전제곱식 하나 만들고요. 는 0. 그러면 완전제곱식, 각각의 완전제곱식이 0이 돼야 될 겁니다. 하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